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얼마 전 평소 즐겨 먹던 라면을 먹은 후 한 10분이 지나자 팔을 비롯한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며 가려오면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가려움증으로 꼬박 새우자 아침 6시쯤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알러지 반응인지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낫는 것인지 고민을 하며 살펴보는데 두드러기는 아주 일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곤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드러기는 피부로 드러나기만 할 뿐 피부 질환이 아니고 과민 면역 반응인데 우리 피부는 결국 소화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겉으로는 피부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몸 안으로 연결된 피부인 셈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고 음식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과민 면역 반응이 두드러기이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피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속으로 유입되는 독소에 대한 과민 면역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독소를 배출시키고 임파 순환을 개선시켜 면역을 다시 이전처럼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음식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했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과 배변 활동이 좋지 않으면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었는지 살펴보고 반드시 위장관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두드러기 치료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고 술 한잔 마신다고 삼겹살 한 점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자만하는 순간 그대로 소화기에서 독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 혜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애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 설애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설애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형사 혜주는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탐문과 신문, 잠복 수사를 통해 설애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좀처럼 속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운 설애는 혜준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혜준을 대합니다. 진심을 숨기는 용의자와 용의자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는 형사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로 영화 중간중간에 배경음악과 엔딩 뮤직으로 흐르던 노래로 가수 정훈이가 부르는 안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 그 사람을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영화는 사격 연습을 하는 부산 서부경찰서 강력팀 경감 정혜준 팀장과 후배 형사 오수환의 사격 연습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혜준은 질곡동 사건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수사에 우리가 해결하자며 오빠 PC방으로 찾아가 알바생에게 용의자가 선불권을 환불받으러 왔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환에게 잠복 근무를 지시하고는 졸음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혜준의 아내 정아는 동료 이주임에게 주말부부의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안해하자 혜준은 따뜻한 웃음을 보이며 나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면이 바뀌어 타이틀이 뜨면서 구소산 사망사건 현장에서 살피던 혜준과 수아는 직접 로프를 타고 추락 시작 지점인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등에 매달려서 끌려가던 수아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올라가냐고 묻자 혜준은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린 경찰이라고 대답합니다. 정상에서 유류품을 통해 사망자가 기도수라는 이름의 1960년생 남성이고 등산 배낭, 지갑 등에 KD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그 후 시체 검안실에서 기도수 핸드폰의 패턴을 풀려 혜준이 시도를 하는데 핸드폰은 바탕화면에 딸인 줄 알았던 기도수의 젊은 아내 송설애가 들어오면서 자신이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툴다며 남편의 시신을 보고는 산에 가서 안 오면 죽을까봐 걱정했다고 하자 혜준은 설애의 말에 묘한 의문을 가지며 한참을 쳐다보다가 기도수 핸드폰의 패턴을 풀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그리 놀라지 않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으며 아내 설애가 노인 간병인으로 일하며 간병인을 만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음을 인증하는 출근 인증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편 기도수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으며 은퇴 이후에는 민간 면접관으로 근무하는 중이었고 기도수는 아내의 설애의 몸에도 본인의 이니셜을 문신으로 새겨놓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변 증언을 확보합니다. 혜준은 수환과 함께 차 안에서 설애를 망원경으로 감시하는데 평소처럼 간병인으로 태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이때 기도수 손톱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자 설애의 구강 상피세포 채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설애에게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지만 처음엔 가기 어렵다며 거절하고 차를 운전해 빠져나가는데
혜준이 미행을 하지만 설애는 웬일인지 바로 경찰서로 향합니다. 가수 이기찬이 부릅니다. 미인. 헤어질 때 늘 하던 짧은 인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픈 거니.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릴 때 그때서야 이별인 줄 알았어. 제발 가지 말라고, 차갑게 떠나지 말라고 가슴 아프도록 외쳐보지만 너는 떠나간다고, 나의 손을 놓는다고, 나를 두고 돌아서 버린 너.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내가 정말 모두 꿈일 거라고, 깨면 다 돌아올 거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보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내가 다가요.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해.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내가 싫어. 가는 길에서라도 한 번쯤은 돌아와줘. 이거 하나만 알고 가, 이 말 하나만 듣고 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도 날 잊으면 안 돼. 경찰서에서 기도수 손톱에 설애의 DNA가 발견되자 남편이 설애에게 같이 산에 가자고 하다가 처음에는 자해를 해서 싫다고 실랑이를 하다 몸싸움 중에 긁혔다고 진술합니다. 한편 설애가 매주 월요일마다 간병하러 가는 월요일 할머니와 만난 수완도 설애가 손녀딸처럼 잘 대해준다는 진술을 듣고 남편이 죽은 날에도 예정대로 간병을 받다는 할머니의 증언과 출근 확인 전화, 출퇴근 시간의 CCTV 영상을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설애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혜주는 3년 전부터 수사 중인 질곡동 사건을 포함해 미결 사건들 사진을 방 벽면에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집착하여 만성적인 불면증을 알아와서 잠복을 자청해오고 있었는데 며칠간 잠복하며 설애를 관찰하면서 매일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저녁밥을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할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모습,
혼자 한국 드라마를 계속 반복해보다가 지쳐 잠드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보며 점점 동정심과 관심이 커져갑니다. 다만 형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를 억누르고 직업에 충실하는데, 이런 서로의 모습은 주말에 만나는 혜준의 주말부부 아내 정환과의 주말부부 컴플렉스 극복을 위한 의무적인 관계와 대조를 이루며 차에서 오랜만에 행복한 단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설에도 혜준이 점잖은 태도, 또 취조 중 식사로 자신에게 비싼 초밥을 사주고 홀로 칼부리 많은 용의자를 잡아 능력 있게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습니다. 설에는 혜준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자신을 억압하던 죽은 남편과 달리 멀리서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설애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의심을 품던 후배 형사 수아는 설애가 중국에서 엄마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혜준에게 전달했음에도 혜준이 설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자 왜 설애에게만 유독 무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혜준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혜준은 CCTV 영상으로 알리바이가 이미 증명되었다며 수완의 이의제기를 묵살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버리지 못한 수완은 회식 때 술에 만취해 소동을 벌이고 설애의 집에 직접 찾아가 난동을 피운 후 골아떨어집니다. 설애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혜준은 마지막까지 설애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수완을 끌어내고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한 후 수완 대신 사죄하는데, 그 후 둘은 혜준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같이 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혜준의 미결 사건 사진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대를.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음과 반대로 밀어내려 할수록 이토록 더 아파지네요. 기억하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스쳐가는 이 계절을 지나 언젠가는 멀어질 거라니까 더 무질게 그댈 밀어냈어요. 너무 가슴이 미칠 듯 아파도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혜준은 설애에 대한 호감을 투철한 형사로서의 직업의식으로 억누리고 있었지만 기도스의 유서 발견으로 설애가 용의선상에서 멀어지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예 데이트를 하는데 비오는 날 산속의 외딴 절간으로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은 북을 치면서 호감을 나타내고 설애는 자신에 대한 녹음 자료들을 절 안에서 듣기도 하고 설애도 혜준에게 점점 깊은 호감을 갖게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자기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시한부인 어머니가 죽기를 원하자 펜타닐 알약을 먹였었고 어머니가 말한 대로 만주 독립군이었던 외조부가 찾고 있었다는 호미산을 찾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며 미리국에서 한국에 왔지만 재판에 져서 입국관리자인 기도수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용의자의 사망으로 질곡동 사건이 해결된 후 혜준의 곁을 설애가 지키며 미 해군에서 개발한 호흡법으로 감정이 없는 해파리를 생각해 보라면서 혜준의 만성적 불면증을 해결해 주는데 절에서 수사 음성 파일을 지우고 지나간 미결 사건들의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면서 혜준을 강박감염에서 해방시켜 수면을 도와줍니다. 아내의 집에 있는 일요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혜준은 설애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다른 요일 할머니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있다는 설애의 답에 혜준은 설애를 대신해 월요일 할머니의 간병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월요일 할머니와 나름대로 말도 트고 친해진 혜준은 월요일 할머니가 설애와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쓴다는 사실과 할머니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던 계단 오르기 어플에 기도수의 사망일에만 138층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 할머니가 10년간 집에서 나가본 적이 없으며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할머니는 월요일에 설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설애가 오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혜준은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되짚으면서 설애가 살인자일 경우를 가정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설애는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CCTV가 없는 뒷문으로 할머니를 방문해 월요일이라고 인식하게 했고 월요일에는 CCTV에만 비추고 기종이 같은 할머니의 핸드폰과 자신의 폰을 바꾼 뒤 센터장의 확인 전화를 출근한 것처럼 받았는데 설애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암벽 등반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유튜브에 올린 등반 루트를 이용해 남편이 올 때까지 숨어 있다가 암벽에서 남편을 밀어버렸으며 이때 붙잡으려던 기도수의 손톱 밑에 설애의 DNA가 묻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기도수에게 온 협박 편지와 유서도 모두 남편의 비비 사실을 알고 있던 설애가 조작한 것이고 심지어 후배 경찰 수환이 술에 만취해서 설애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소파에서 잠든 것도 실제로 찾아와 잠이 들긴 했지만 설애가 자작극으로 위장해 혜준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상황을 조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혜준은 기도수가 죽은 산으로 올라가 계단 층수가 138층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에 빠지는데 이미 수사는 자신이 종결시켰고 설애가 핸드폰의 녹음 자료들과 수사 자료들을 모두 없앤 뒤였습니다. 설애의 범죄 은폐와 자신에 대한 애정에 대해 알 수가 없던 혜준은 경찰이란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내면이 붕괴되었음을 고백하며 설애를 놓아주고 유일한 증거인 핸드폰을 바다에 던지라는 말과 함께 설애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남겨진 설애는 한국어 붕괴란 단어의 뜻을 검색하고 혜준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수 이석훈이 부릅니다. 바보에게 바보가.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나 어제 또 울었어. 나 어제 또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제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널 위한다는 그 이유로 너를 보낼 뻔했어. 나 그렇게 바보야. 넌 내 사랑 바보고 서로를 많이도 울게 했었지. 네 사랑이 없다면 널 만날 수 없다면 아마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널 위해 노력해볼게. 널 위해 살아갈게. 나 약한 마음 따윈 모두 버릴게. 우리의 사랑을 위해 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게. 사랑하는 내 사랑 바보야. (13개월) 후 모든 것이 붕괴되어 불면증과 우울증이 극심해진 혜주는 아내의 직장이 있는 경북 이포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기고 아내와 함께 수면 클리닉도 다니지만 병세는 도통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편 설애가 사철성이란 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사철성은 설애의 두 번째 남편인 임호신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져 병상에 있는데 너희는 사기로 번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하느냐며 폭력을 가하자 이때 가발을 벗으면서 철성의 팔에 포크를 꽂으며 설애가 반격을 하고 사철성은 만일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설애의 두 번째 남편인 임호신을 죽인 뒤에 장례를 치르겠다는 협박을 하고 떠납니다. 그 어느 날 혜주는 아내인 정인과 함께 이포에서 장을 함께 보다가 우연히 설애와 임호신을 만나는데 설애는 재혼한 상태였고 원전에 근무하는 아내 정한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그날 저녁 혜주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가는데 바로 설애의 두 번째 남편 이모신이 칼로 수십 차례 찔린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혜주는 또 남편이 사망하자 설애에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며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설애의 진실에 따르면 그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풀장에서 죽은 시체로 둥둥 떠 있었고 풀장에는 피가 가득했다면서 그것을 본 설애가 지난번 남편처럼 기계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현장을 처리했고 피공포증이 있는 혜준을 위해 범행 현장에 핏물을 빼고 핏자국을 하나하나 지웠다는 걸 실토한 뒤 혜준에게 청록색 원피스를 태운 조각을 보이자 이모신 살인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혜준은 이번에는 고급 초밥 대신 핫도그를 내밀면서 거리감을 주고 설애는 너무 상반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혜준에게 표정으로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취조 중에 설애는 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느냐는 혜준의 질문에 다른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혜준은 그 남자가 자신인 것에 감정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그에게 투자금을 뜯긴 설애를 폭행했었던 사철성이라는 인물이었고 그렇게 진범을 찾으면서 수사가 종료됩니다. 가수 다비치가 부릅니다. This Love, 이 사랑. 시간을 되돌리면 기억도 지워질까 해볼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는 걸 알아 덜 힘들게 했고 눈물로 살게 했던 미안한 마음에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게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은 그런가 봐 무슨 말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나 봐 내 욕심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아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게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돌아가
그런데 수사가 종료된 뒤에 죽기 전 이모신이 혜준의 아내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했었는데 혜준의 아내는 남편 혜준이 설애와 함께 이모신을 죽인 게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날 저녁 혜준과 설애는 통화를 한 뒤 눈 오는 호미산에서 만나는데 혜준은 왜 여기로 오라고 했냐 물어보지만 가발을 쓴 설애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멋진 남자랑 산에 와서 유골을 뿌리러 왔다고 얘기하고 혜준은 설애의 외조부와 어머니의 유골을 뿌리고 난 뒤 절벽 쪽에 서서 눈을 감고 전 남편 기도수에게 그랬듯이 혜준을 밀 것처럼 하다가 설애는 혜준을 껴안고 자신의 이어폰을 내면서 혜준에게 붕괴 이전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면서 립밤을 바르고 브레스민트 사탕을 먹은 뒤 키스를 합니다. 이후 혜준은 설애가 바다에 버린 휴대폰을 주워와서 복구에 성공하는데 설애가 혜준과 이별하던 당시에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녹음해두고 듣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두 번째 남편 이모신이 혜준의 아내 정한에게 연락해 원전 사업과 관련한 사기 행각에 협조하라고 협박하고 있었기에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설애가 이모신을 죽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혜준이 경찰로서 쌓아온 명예를 스캔들로 실추시키려고 하는 이모신을 처리하기 위해 설애가 사철성의 어머니를 죽였고 사철성의 어머니는 사기당한 충격으로 당뇨 합병증이 도진 상황이었으며 사철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모신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기에 폭력전과 이범의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인물을 설애가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철성이 위치 추적 앱으로 자신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휴대폰을 집에 둔 채로 외출했으며 남편 이모신에게는 중국 고객과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 외출하지 말라고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분노한 사철성과 이모신이 설애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한적한 별장에서 마주치도록 상황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가수 노을이 부릅니다. 전부 너였다. 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닦을 힘도 숨 쉴 힘도 이제는 나 없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살아갈 텐데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우스운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인데
하나 잃었을 뿐인데 세상이 비틀대고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난 할 수가 없죠.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우스운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바라만 봐도 좋았던 나였는데 욕심이 자라나 이렇게 버릇했나요? 보낸다는 건 내가 가졌던 거겠죠. 한동안 내 것이던 그대죠. 그렇게 잊을게요. 그렇게 견뎌낼게요. 보내고 보내도 헤어지고 다시 헤어져도 나는 또 그대겠죠. 차를 운전하며 어딘가로 가고 있는 설애에게 모든 걸 깨달은 혜준도 차를 운전하며 설애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랬냐고 다그치면서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냐 물어보지만 허탈한 웃음으로 눈물 짓는 그녀는 당신이 사랑을 말한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라고 중국어로 말합니다. 애가 타는 혜준은 중국어가 아닌 한국말로 해달라고 하지만 설애는 바다에서 건진 핸드폰은 다시 더 깊은 바다에 버리라는 말만 남기고 이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설애는 혜준이 자신의 전부였던 직업적 신념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진심으로 혜준의 사랑을 눈치채는 것이었고 혜준도 뒤늦게 자신의 핸드폰은 바다 깊숙한 곳에 버리라고 했던 것이 설애에게 사랑 고백과도 같은 의미였다는 걸 깨닫고 GPS를 보며 설애를 쫓습니다. 설애는 홀로 바닷가로 향하고 그녀가 첫 남편을 찍었을 때 혜준이 말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핸드폰은 바다 깊숙한 곳에 버리라는 말처럼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스스로 바다에 빠져 자살을 계획합니다. 설애는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보내며 낯선 한국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미리국했으나 전 남편 기도수에게 학대를 받고 운명처럼 만난 혜준을 자신이 붕괴시켰으며 혜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 결혼한 두 번째 남편 이모 씨는 혜준과 설애의 관계를 눈치채고 음성녹음을 폭로해 혜준의 삶을 붕괴 수준이 아닌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설애는 미결 사건을 잊지 못하는 혜준의 강박관념에 자신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혹은 혜준이 자신 때문에 붕괴된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스스로 영원한 미결 사건으로 남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설애는 바닷가에 모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이과드주 한 병을 들이킨 후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린 뒤 천천히 구덩이 속에 차오르는 바닷물과 함께 사라집니다. 뒤늦게 바닷가에 도착한 혜준은
물이 차오른 바다에서 서래를 찾지만 보이지 않고 해주는 녹음기를 드는데 저 포는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에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오란 말에 서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해주는 뭔가 다짐한 표정으로 운동화 끈을 메고 서래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격정에 차서 서래를 찾는 곳은 서래가 스스로 묻힌 바로 옆이었고 사라진 서래의 이름을 애타게 어두워지도록 부르짖는 해준을 파도가 덮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남편의 죽음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서래의 태도에 경찰은 그녀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잠복 수사를 하며 서래를 알아가는 해준은 그녀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의심과 사랑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해준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해준은 누구보다 이성적인 형사였는데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래를 만난 후 바뀌어버리고 붕괴되어 버리는데 헤어질 결심은 서래를 향한 해준의 의심이 관심과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영화입니다. 해준의 수사는 서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으며 자존감이 높고 커리어가 중요했던 형사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추락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한편 공감도 됩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장치가 나오는데 바로 안개입니다. 지독한 불면증과 안구 건조증을 앓는 해준의 심신 상태는 자욱한 안개가 가득 낀 배경과 일치하는데 안개 낀 날의 흐릿한 시야는 사랑 때문에 이성의 끈을 놓은 해준의 상황과 일치하고 안개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의 출발이라고 밝힌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없는 남녀의 상황에 서로를 갈망하지만 경계해야만 하는 지독한 현실의 멜로드라마로 엔딩에서 잔잔한 파도가 거침없이 밀려드는 성난 파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해준과 설애의 현실을 반영하며 내가 당신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다는 설애의 대사는 해준에게 평생 자신을 찾아다니라는 지독한 사랑의 고백이며 잔인한 족쇄력까지 느껴집니다. 다소 긴 스토리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절제된 감정선이 오히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영화 헤어질 결심이었는데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네 번째 칸 경쟁 부근에 진출하며 한국 감독 가운데 최다 초청 타이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올드보이, 박쥐에 이어 세 번째 칸 국제영화제 본상을 받아 한국 영화인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 이후 20년 만에 받은 감독상으로 한국 영화사에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승철이 부르는 서쪽하늘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유일은 이젠 또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다른